안녕하십니까. 로고스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정섭입니다. 고등학교 처음에 올라와서 이제 수학을 접했을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좀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그 당황한 느낌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당황스러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이번에 로고스 학원에서 진행되는 저의 수학원 수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학원 단원 구성부터 좀 볼 건데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지수, 로그,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삼각함수는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원을 잘 보시면 고등수학에서 봤던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처음 고등수학을 접했던 체감보다 고2에 올라와서 수학을 접했을 때 체감이 거의 한 3배 정도는 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 어려운 느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방법도 찾으려고 하실 텐데, 그 방법이나 이제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요령 중에 하나는 우선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고2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고등수학 상하 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문제풀이에 항상 사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등수학의 이제 원의 방정식 파트에 있는 문제인데요. 원하고 직선이 접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개수,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정신여고 기출 문제인데요.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직선하고 원이 접할 때 특정한 미지수가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식에 대한 수열의 합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일 이 학생이 고등수학 상하는 조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등한시에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수열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하가 이제 지나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 그 다음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잊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변형이 많이 기출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모의고사 기출 변형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2학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중킬러나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07년 6월 고2 나형 15번 하고요. 잠신고 기출 문제인데요. 그림만 보셔도 두 개가 같은 문제다 또는 비슷한 문제다라는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반대편의 중점까지 이동을 할 때 이동한 거리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시작점에서 반대편에 도착을 했는데 시작점으로부터 1km 위에 있는 점에 도착했을 때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렇듯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습득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를 맞춰낼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예로는 2010년 3월 고3 가형 30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영동이고 기출문제고요. 마찬가지로 그래프만 보더라도 두 개의 문제가 똑같다 또는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요. 여기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 정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문제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변형되는 수준이 이제 고2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고3 과정이에요. 근데 고3 3월 모의고사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시지 않으면 이런 변형된 문제들을 맞힐 수 없다는 게 이제 고2 내신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제 변형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하도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그런 수학원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아까 제일 처음에 예를 보여드렸다시피 고등수학 상하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새로 배우는 개념이 계속 연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적용시킬 때 필요한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좀 누락이 돼가지고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했을 때 개념을 증명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 수업 시간 중간중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 거쳐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제 풀이에 대한 유형을 굉장히 많이 복습하면서 이런 유형은 이런 풀이법을 쓰면 돼, 저런 유형은 저런 풀이법을 쓰면 돼 라고 하면서 풀이 방법을 외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수학 원 과목은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문제 자체도 조금 더 길어지는 것들도 있고, 이제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힌트들이 좀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읽고 나서 이게 무엇이? 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 벌써 시간이 2배 정도 소요가 되는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바로 이 조건은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어, 이 조건은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어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가면서 또는 문제 옆에다가 중간중간 써 나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 조건은 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이 공식이 필요하겠지 라는 식으로 제가 유도를 하면서 이 공식은 또 어떻게 변형이 될까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하는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원에 있는 단원들은 모두 다 새롭게 나오는 단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식, 계산 방법 이런 것들이 낯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수학 상하에서 했던 계산 방법대로 그대로 쓰려고 하면 뭔가 오류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이 조건들은 함정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단어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항상 찝어주면서 너희들은 이 부분은 항상 문제풀이 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라는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주 3회 수업을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복습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시간이 좀 많이 적어요. 숙제 같은 경우도 좀 타이트하게 해오는 아이들이 많죠. 오기 전날 또는 오기 직전 학교에서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방학이라 하더라도 그 방학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이제 구성을 함에 있어서 180분이라는 수업인데 먼저 이제 30분 동안은 질의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질의응답 받는 시간도 제가 좀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일부러 좀 유도를 합니다. 일부러 유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질의응답을 받는데 아이들이 계산을 못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거나 아니면 식을 못 세우거나 문제 해석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선생님 저 이건 계산 못 하겠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가 문제풀이에 대한 힌트만 줍니다. 질문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어디까지 풀었니? 어느 부분이 문제풀이하는데 너한테 걸림돌이니? 라고 물어보면서 거기까지만 힌트를 주고 나머지들은 학생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유도를 많이 하고요. 2시간 동안은 이제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개념도 다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각각 문제에 필요한 공식, 개념 이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가서 이제 집에서 숙제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수업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집에서 혼자 해보려니까 잘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제일 많이 아이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럴 거예요.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집에 와서 해보려니까 잘 안 돼, 엄마.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이유가 이제 집에 와서 숙제를 아까처럼 바로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 내에 30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아이들이 그날 배운 부분을 복습을 하고 오답도 어느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사 문제 풀이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개념이 잘 이해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기별적으로 선생님
이제 오늘 배운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여기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이유가 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사용되게 되는 이제 교재하고 학기 중에 사용되는 교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겨울 방학 때 사용되는 교재는 수학원 웜업 교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수학원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달구는 과정인 거죠. 기본적인 유형,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기본적인 풀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물론 아무리 기본적인 문제라고 해서 정말 뭐 센 A단계 정도급의 문제를 구성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풀어야 내신에서 한 60점 정도는 맞는다. 60, 70점 정도 안쪽은 맞는다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거를 방학 동안에 학생들한테 오답도 정리시키고 하면서 이제 한 권을 끝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넘어가게 되면 3월 달부터는 다음 여름방학 때까지 2권의 교재가 진행이 될 거예요. 한 권은 인핸스 교재, 말 그대로 강화하는 교재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웜업을 해서 자기 실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개념을 했다면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들을 좀 배워야 되겠죠. 스킬을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대체로 이제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 뭐 하이퍼 수학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형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를 높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수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요런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풀이 방법이 편해. 너희들이 처음 읽었을 때 문제를 한꺼풀 벗겨보면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쉽게 보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 교재가 되겠고요. 이제 시험 대비 기간에는 내신 대비 교재를 하나 따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내신 대비 교재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한 변형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그 모의고사나 변형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변형해 놓은 것들도 있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실력 있는 분들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지금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변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또 선생님들이 그만큼 그 모의고사를 많이 다룬다는 거는 이 인근에서 출제된 전적이 없다 하더라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 인근에 있는 출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이 전국적으로 몇백 개 정도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 때는 우선 1차적으로 작년도 교재를 먼저 분석을 해요. 작년도 기출문제 한 200개 정도 학교를 쭉 보면서 많이 나왔던 유형들, 그 다음에 비슷한데 변형이 좀 다르게 됐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실어 놓고요. 해마다 문제수를 약간씩 교체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문제 출제에 대해서 약간의 출제 경향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요번에는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나왔던 게 이제 올해는 좀 안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또 새롭게 많이 보이는 유형들은 다시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내신 대비 기간에는 모의고사도 당연히 보게 될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매번 등원을 해서 내신 대비 기간에는 매 1회씩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결과물들은 제가 이제 총점 몇 점, 평균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우선 수1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수2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2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2 단원 구성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수2 단원 구성도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 두 번째는 미분법, 세 번째는 적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함수 극한은 함수 극한하고 함수의 연속, 그 다음에 미분법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적분법은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2 단원 보시면 수1보다 우선 분량이 되게 적어 보이죠. 그죠? 왜냐면 이제 단원 자체도 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단어 자체도 조금
심플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수투를 배우고 나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념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요. 이쪽 단원을 처음 접했을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함수, 미분계수, 도함수, 정적분, 부정적분 다 함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 함수에 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아이들은 함수를 무엇으로 인식을 많이 하냐면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뭐 이거 뭐 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식으로 풀면 풀이 과정이 어마어마해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건 이거 풀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수투에 대한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수투 과목의 특징은 제일 먼저 이제 수투 과목 준비는 바로 수능하고 내신 준비가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이라는 과목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을 다루고요. 이쪽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함수에 대한 특징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배운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제 미적분이라는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원을 하고 수투를 해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택 과목으로 미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투를 준비를 잘 해놔야지 미적 준비까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준비는 뭐 이제 수능이 따로, 내신이 따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신 준비를 하는 게 바로 수능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정의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수투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원래는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이제 요구하진 않아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극한에 대한 정의, 연속에 대한 정의, 미분에 대한 정의, 평균값 정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형태가 또 신기한 게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극한이랑 미분법에서 미분계수, 도함수 중에 미분계수의 정의랑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게 되죠. 이거 극한 아니야? 얘는 미분계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게 미분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이들이 판단을 잘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이 수투를 공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 그래프가 어떤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되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낀다고. 그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들은 함수 하면 함수값, 함수식 이런 것들로 많이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자체를 그냥 식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수투 문제들은 그래프로 그려보고 도식화해 보면 굉장히 심플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은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신과 수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원이고 개념을 모르면 아예 접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는 식이 아니다, 그래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요. 마찬가지 수원과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안 잡혀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념에 좀 더 중점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식을 식으로 인식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조금 더 구체화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화된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그래프로 많이 표현해 주려고 해요. 이 식이 나타내는, 이 조건이 나타내는 애는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져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해서 설명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단원 간의 연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중간고사 범위는 보통 함수에서부터 많이 나가면 이제 도함수 정의 정도까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까지 나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의 극한과 그 다음에 미분계수 쪽이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제
단원을 배울 때는 얘는 극한 단원이니까 극한으로 계산해야 돼. 얘는 연속 단원이니까 연속하고 극한하고 써야 돼. 얘는 미분계수 단원이니까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돼. 라고 받아들이면서 수업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 내신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단원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극한으로 풀어야 되나? 아니면은 미분으로 풀어야 되나? 라는 혼동이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얘가 함수를 나갔을 때는 함수 극한을 나갔을 때는 함수 극한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미분을 나갔을 때는 그 두 개가 어떤 부분이 연결이 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는 극한으로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미분으로 풀어야 돼 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연관이 어떻게 되고 차이가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접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적분을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미분을 하는 문제가 좀 더 많아요. 그리고 미분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적분을 이용하면 좀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의 조건들이 어디까지 주어졌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구분을 좀 잘 해낼 수 있다면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얘는 미분을 쓰는 문제야, 얘는 적분을 쓰는 문제야 라고 판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계속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업 구성은 30분은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2시간은 수업 진행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30분은 아이들에게 복습을 할 수 있는 복습 시간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 질의응답 시간도 강제적 복습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계산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받지 않고요. 계산하는 과정까지도 많이 생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뭔지,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시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마지막 30분 수업도 그날 배운 수업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안내인데요. 겨울방학 때는 이제 수투 웜업 교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수원이나 수투 웜업 교재는 다 똑같아요. 요 정도 교재를 풀면 한 60,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는 식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유형들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학기중 교재는 이넨스 교재와 내신 대비 기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넨스 교재는 난이도가 높은 수능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올림퍼스 고난도 4% 영역 이런 것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풀이를 할 때 아마 이 교재를 나가게 되면 수원에 있는 이넨스 교재보다 수투에는 이넨스 교재가 훨씬 더 어렵게 느낄 거예요. 체감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랑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문제 해석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버거워하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자기 혼자 마스터할 수 있다. 저와 함께 마스터할 수 있다면 웬만한 난이도의 문제들은 쉽게 풀이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기출 유형으로 내신 정복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제가 기출 문제를 계속 분석을 하면서 해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는 교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2 내신에 대한 이제 적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수원에서도 이제 적중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 또 적중을 다루고 여기서 또 적중을 다루고 그러면 뭐 내용도 중복되고 이제 조금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여기에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좀 올려놨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제 수업한 내용입니다. 올해 고2를 수업하면서 했던 문제인데요. 제가 내신 기출 문제를 뽑으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는 원하고 직선하고 그냥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접하는 걸 이용을 해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지는 경우, 뭐 미분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작년 문제를 제가 쭉 한 200개 정도 학교를 쭉 훑어보면서 보니까 절대값하고 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값하고 원이 지금 이 근처에서는 최근 2, 3년 안에 출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될 수도 있겠다.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면 당연히 송파구에서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정리할 때 이제 요거는 내신 대비 교재에도 있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도 몇 번 다뤘습니다. 그랬더니 요번에 영동일고에서 이제 배점 5점짜리로 하나 나왔고요. 정신여고에서도 배점 2.4점짜리로 하나 나왔습니다. 영동일고에서 5점은 객관식 최고점이에요. 마찬가지 정신에서 2.4점이 객관식 최고점입니다. 이 두 문항이 거의 킬러급으로 나왔고요. 두 개 다 보시면 똑같아요. 얘는 원에 미지수를 넣었을 뿐이고 얘는 절대값에다가 미지수를 넣었을 뿐이고요. 결국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하고 절대값 함수가 만나는데 그때 불연속이 되는 값을 찾아라라는 거고, 얘는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되는지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뭐 불연속과 극한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연습을 충분히 학생들 저랑 같이 수업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두 문제 다 그냥 아무런 실수 없이 어려움 없이 다 풀어냈습니다. 이렇듯 저랑 이제 내신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하나 개념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면서 학기 중에는 이넨스 교재로 문제 스킬 강화를 이제 습득하게 되면 뭐 이 정도 난이도 문제는 그냥 우습게 넘길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겨울방학에는 저와 함께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단원인 수학 1하고 수학 2를 아무 실수 없이 내신의 끝까지 책임지면서 조금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킬러 문항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